안녕하세요. 하루 봄봄입니다. 오늘은요, 상가 분양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왜 상가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 하냐면, 이게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뭐, 로또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가격이면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은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최근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여기에서 현장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죠. 먼저 위치를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고 이쪽에 서정리역이 있고 이쪽에 이제 중심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덕 신도시에서 가장 메인이 될 아파트 라인이 바로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여기가 이제 2단계 아파트의 라인인데, 요 정도까지가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가 되는데,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학교 라인이 무시할 수 없는 그 입지 조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2단계 아파트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여기가 가장 가격을 리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뻗어 있는 이 국제학교랑 특목고, 초, 중, 고 요 학교 라인이 입지는 여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많은 그 엄마들 수요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교육 쪽에 있는 임차인 분들이나 그런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에듀타운도 좋지만 에듀타운하고 이쪽 그 학교 라인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쪽에 가장 먼저 위치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광 로제비앙 현장은 바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요걸 좀 확대한 지도가 이거고 여기에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오는 상가의 위치들이에요. 스트리트형으로 일자로 1층 상가로 쫙 연결이 돼 있어서 좀 안정감을 주고요.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가서 현장을 좀 방문을 해봤거든요. 아까 이쪽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뭐가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지도고요. 이 지도는 현재 네이버 지도에서 제가 들어간 그 지적 편집도를 펼쳐본 것이고요. 이쪽이 에듀타운이에요. 이쪽에 상가가 형성될 거고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바로 여기죠. 에듀타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제가 이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여기 현장을 쫙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요 사거리에 서서 이쪽 뷰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국제학교 라인이거든요. 이 국제학교 부지는 펜스가 쳐져 있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밭밖에 없는데 굉장히 부지가 넓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LH에서 하는 공간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여기는 56블럭인데요. 여기는 사업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그냥 공터였고요. 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좀 더 제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풍경채 2차, 뭐 호반, 대광, 로제비앙 1차 요런 라인들은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지금 풍경채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에 입주를 하려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모습들도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이쪽이고요. 요 앞에 있는 단지 내 상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양 사무실에서 받은 그 자료인데요. 이게 가장 최신 자료라고 합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1255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요 앞에 이렇게 두 개의 동으로 상가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여기는 잘렸는데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는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상가들이 들어오고 2, 3, 4층은 주택이 들어오는 그런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상가들, 특히 여기 이 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근린생활시설하고 맞상가 개념이 되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와 동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아래 사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려본 조감도인데요. 이쪽이 고등학교고 이쪽이 중학교고 저 뒤쪽에 초등학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상가가 배치가 되고 이 큰 길을 건너서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저택지 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가랑 마주 보면서 좀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단독주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위에서 그려본 조감도인데요. 국제학교가 이렇게 좀 넓게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는 A56블럭 공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신혼희망타운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큰 대로변이 있고요. 이렇게 학교가 쭉 들어오고 이렇게 바로 학교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 사시는 주민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나 학교를 조금 위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실거주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에 관심이 많고 좀 학령기에 아이들을 둔 엄마 아빠들이 아파트를 많이 선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젊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육에 관한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일단 학교부터 쫙 배치가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상가들은 당연하게 교육 위주로 그 임차인들이 맞춰질 테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시설 그 유해시설 같은 게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에 우선을 주는 쾌적한 환경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개의 동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도면은 1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여기가 1동이 되는 거죠. 여기는 2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2동 같은 경우에는 1동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학교가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102호부터 이렇게 쫙 넘버링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119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조금 더 가시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분양가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호별 위치나 전용 면적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라인이 쫙 있으니까 조금 학교랑 붙어 있는 그런 호수가 제일 선호도가 높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101호가 가장 높더라고요, 가격은. 그리고 면적표를 보시면 이게 분양받기 쉽게 굉장히 작은 평수로 좀 나뉘어져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뭐 그렇게 큰 프랜차이즈나 큰 음식점이 아니라 이렇게 작게 생활 밀착형 그런 소매점들 플러스 학원들이 그 보습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브랜드 있는 학원들이 들어올 거를 생각을 해서 면적을 그렇게 크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높지 않고 분양을 받아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면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는 보통 상가를 거래할 때 전용 면적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용 면적 12평, 13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죠. 작은 거는 10평도 있고 한 10평 내외로 하기에 작은 소매점을 하기엔 좋은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2칸, 3칸 이렇게 뭐 넓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약을 할 땐 이 전용 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약 면적이라고 있죠. 이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만큼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전용 면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근린생활시설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다 호수를 나누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도를 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거는 그 위쪽에서 아래쪽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학교를 쫙 옆에 두고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350m에 아주 긴 도로를 끼고 있는 반듯한 땅 모양을 가진 아파트 단지여서 굉장히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감도를 그려놨는데 요즘에는 이런 스트리트형 상가들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이렇게 앞에 그 공간을 넓게 하고 1층만 해가지고 답답함을 없애주면서 좀 넓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왕복하기도 쉽고 좀 걸어 다니기도 쉽고 좀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1층으로 전면으로 다 배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예상도를 그려본 건데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을 보면 국제학교 초중고와 연결된 에듀타운 프리미엄 이건 뭐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신규 상가기 때문에 권리금이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가 써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규 상가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호실이 다 1층이라는 점이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2층, 3층 있으면 아파트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해 보이고 2층, 3층은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1층으로 쫙 그 호실을 여러 개 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호수별로 그렇게 입지적인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꽤 세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가서 뭐 장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 부지들도 여기도 세대수가 꽤 되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쪽에 있는 상가까지 가기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가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이 앞에 있는 이쪽에 있는 상가를 많이 이용할 거라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항아리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학원들이 많이 들어갈 테고 그리고 생활 밀착형 상가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평택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분양가가 좀 싸진 않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 제가 이 현장을 관계자분하고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경기가 좋진 않은데 분양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양을 잘 하고 부담 없이 분양을 받게 해드릴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평택에 있는 다른 상가들은 여기에 있는 건 다 2층입니다. 2층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2층의 분양가가 전용 14평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상가들 현장을 가도 이렇게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죠. 여기 이 모아 엘가 같은 경우에는 1층만 있잖아요. 1층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프라자 상가들하고 2층의 가격하고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얼마를 책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기준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프라자 상가 2층과 좀 분양가를 맞춰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원래 1층이 비싸니까. 1층은 다른 프라자 상가들은 거의 여기 말대로 8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싸요. 1층은. 그래서 1층은 많이 임실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1층이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1층에 들어가면 좋죠. 근데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도 비쌉니다. 그래서 1층은 잘 들어가길 겁내하시고 먼저 2, 3, 4층이 임대가 되는 실정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평택 고덕신도시의 상가들을 아마 가보시면 1층은 비어있는데 뭐 3, 4층은 먼저 병원, 음식점 이런 걸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분양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여기 이 단지 내 상가는 1층만 지으면서 차별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기사에 나온 거를 잠시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스트리트형 상가가 물론 대세긴 한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데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뭐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잘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지역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 이렇게 도서관, 예술의 전당, 뭐 박물관 이런 게 중심 상업지역 근처에 한박산 공원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이 메리트를 충분히 누릴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여기에 삼성전자 있으니까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린 분들, 이런 분들은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장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모아 엘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좀 찍어봤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도로가 그 아까 본 35m 그 길쭉한 그 도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펜스가 높게 쳐져 있어서 좀 안에까지는 보기는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길을 건너서 가서 공사 현장 안에를 좀 찍어보는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요렇게 저 뒤쪽에 보이는 저 아파트들은 이제 아까 말한 그 병풍처럼 펼쳐진 2단계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봄에 다 입주를 할 거고요. 지금 제가 가까이 가는 이곳은 근린생활시설과 그 단독주택 용지들이 보이는 그 현장 맞은편 쪽이에요. 그리고 저기 끝에 아파트 쪽 보이는 저쪽까지는 국제학교가 들어올 자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국제학교 자리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이렇게 뭐 분할도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허허 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국제학교 들어오는 거는 2026년이 목표라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현장을 보니까. 그리고 조금 안쪽에 입구까지 들어가서 찍어봤는데, 이 길은 저기 앞쪽에 보이는 저 송전탑 있는 쪽으로, 저기가 바로 국제학교 자리고요. 이 사거리에 서서 찍었는데, 이 사거리가 어디냐면 그 이쪽에 보이는 이 공터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6블럭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 오른쪽으로 보이는 여기 지금 풀이 많이 자라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고등학교 자리입니다. 다시 이제 모아 엘가 쪽으로 걸어가면서 찍어봤어요. 이쪽은 모아 엘가와 학교 사이에 그 통행로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 펜스가 모아 엘가 현장이고요. 지금 이렇게 나무랑 벤치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인 거죠. 차가 다닐 수 없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뭐 가건물 같은 거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학교 부지입니다. 지금 학교의 모습은 아직 보이진 않는데 지도상에서는 이쪽 라인이 다 학교 라인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 위치는 한 중학교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먼저 고등학교가 잡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그러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걸어오고 이 자리는 놀이터가 보이죠. 저기 초록색 펜스 쳐져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펜스는 모아 엘가 현장이 끝나는 자리고요. 이 왼쪽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아파트는 54블럭 안단테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LH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고요. 2023년도 내년에 6월에 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죠. 이것도 분양은 다 끝났고요. 지금 이렇게 한참 마무리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54블럭 돼 있죠. 안단테. 금호건설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모아 엘가 서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가지고 그 옆에 저류지 있는 쪽에서 잠깐 차를 세우고 찍은 모습인데, 여기 이제 모아 엘가 현장이고 여기가 안단테 현장이고요. 물론 입지적인 면에서는 여기가 고덕 신도시에서 가장 중앙은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런 학교의 라인이 어느 지역보다도 짱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어떤 면에서 강세를 보일 건지 그거를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근린생활시설 1번 라인이고요. 여기는 근린생활시설 2번 라인입니다. 중간중간에 업데이트 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 먼저 분양가를 보시면 아까 활동 같은 경우에는 101호가 제일 오른쪽에 있었죠. 그거는 VAT 포함해서 3억 7,500, 계약 면적이 34평이니까 계약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당 1,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계산을 해도 전용률이 50% 정도 되니까 2,200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분양가를 타 상가랑 비교했을 때 타 상가는 1층 분양가가 평당 뭐 5천, 6천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전용으로 따졌을 때 5천, 6천이라고 하면 그거를
계약 면적으로 하면 한 3천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2,200만 원대니까 저렴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근데 굳이 무리를 해서 이거를 들어가시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분양가가 3억대, 비싼 거는 4억대도 있고요. 근린생활시설 2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 게 대기로, 이거는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호실이에요. 이건 뭐 평수도 전용이 12평이고 계약 면적은 37평입니다. 이게 제일 비싸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요것만 5억이 넘고 다른 거는 다 3억대, 4억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금이 여유가 있으시고 내가 조금 공시를 길게는 뭐 한 1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내가 분양을 받아서 바로 완공이 되면 바로 임대를 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급해지시겠죠. 그리고 금리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물론, 이거는 당장 뭐 잔금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지금과 같이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자금을 조달할 때쯤이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뭐 금리가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윳돈이 없는데 이걸 다 100% 대출로만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고, 한 50% 정도 이상의 그런 여유 자금이 있다.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다.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타 상가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하기도 하고,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조금 몇 달 정도의 공시를 이겨낼 수 있으면 임차는 다 맞춰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상가에 관심들이 정말 많으셔서 이 분양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한 구자당 500만 원씩 청약 예치금을 넣고 최대 1인당 두 구자까지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개 정도 넣겠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준비를 하셔서 넣고, 그리고 그 청약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그 추첨을 통해서 순번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번에 따라서 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단 이쪽에서도 이렇게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 의향서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사전 의향서를 먼저 접수를 해 주시고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첨은 현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사전 의향서를 접수해 주시면 제가 일정에 맞게끔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오늘 좀 말이 너무 길었어요. 왜냐면 너무 민감하기도 하고 요즘에 투자가 조심스럽기도 해서 제가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는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을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또 제가 안내를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